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는데, 목차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의 내신 영어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학습의 실제 비중, 그 다음에 암기 중심 학습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 그러니까 목차들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단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생각을 했냐면요, 학생들이 왜 점수가 안 나올까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이 부족하여서, 아니면 단어 양이 부족하여서 그런 부분들도 맞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잘못된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해들을 풀어드리면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능과 내신은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와가지고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 있으면요, 선생님 저 수능 안 볼 건데요. 특히나 수능이 점점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1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 수능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모의고사 수업을 정규 커리큘럼 때 진행을 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그래요. 일단 학생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가장 큰 거는요, 수능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신은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밑에 듣기가 있고 절대평가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없고는요, 부수적인 거고요. 진짜 메인은 수능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학생들은 수능보다 내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요. 이거는 아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능과 내신은 같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 옆 학교에 있는 이제 신원고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의 모의고사 등급과 내신 등급에 대한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모의고사 등급이 1, 2등급 정도가 나오는 친구들이 내신 등급이 1등급이더라고요. 그리고요,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인 친구들은요, 내신이 2등급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요, 5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3등급 이하의 내신 점수를 받습니다. 만약에 모의고사랑, 그러니까 수능이랑 내신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어머니도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뒤가 조금 살짝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문들인데, 학생들이 실제 고등학교 1학년을 진학을 했을 때 보는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이게 내신 범위예요. 그리고 이런 게 신원고 기준으로는 20지문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곱하기 20 하시면 돼요. 근데 어머니들은 다 해석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지문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단어 찾아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겠다, 학원에서 다 찝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가는데, 어머니들이 당연히 해석은 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정리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요약본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아버님들이 좀 계신데 중고차에 대한 부분들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실까요? 네, 중고차요. 제 친구가 이번에 중고차에 대한 부분을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그랜저가 2천만 원대야 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싼데? 해가지고 가격을 봤어요. 근데 2,999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2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2,999만 원은 2천만 원대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랜저를 실제로 신차로 뽑으려고 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3천만 원은 어떤 돈이죠? 싼 돈. 그래서 사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 가셨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해석을 하고 어떤 게 내신 포인트로 나올 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들어갑니다. 그때 마주하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넣을 수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작죠? 네, 이 정도가 나와요. 아니 이거였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뭐 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장을 다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consumer perceptions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안 보이시겠지만 consumers evaluate라고 아예 두 번째 단어부터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심지어 이 evaluate는 아까 전에 그 지문에서 없었던 단어예요. 그럼 평소에 evaluate라는 단어를 모르면 여기에서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만들었느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중고차 얘기하던 거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을 떠올리는지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떠올라도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여기 A에 보시면은 그 얘기예요. 어차피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산다고. 그래서 A가 맞는 건데 여기 있는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이 A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 문장을 내신 공부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의고사가 내신이다. 왜? 모의고사에서 하는 게 생소한 지문을 해석하는 거니까. 내신에서도 생소한 지문을 해석해야지 여기 있는 4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나왔던 지문이 사실상 저 4점뿐만 아니라 1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12점이면 이거 해석 안 됐으면은 1등급이 날아갔어요.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학생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신은 문법을 열심히 해야 돼. 간혹 가다가 어머니들한테 상담 전화가 오면은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저희 애가 중학 문법이 안 돼 있어서 기초 문법부터 이거 꼭 잡아야 된다. 문법 공부를 꼭 해야 된다. 문법 커리큘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당연해요. 왜냐면요. 30에서 40.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30에서 40. 문법 얘기하다가 30에서 40? 무슨 비중일까요? 누구신가요? 네.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상품권을 얻어갈 수 있는 영어과 설명회였습니다. 네. 자, 30에서 40이 문법 비중, 어디서냐면 내신에서, 중학 내신에서 나오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아마 아이들의 그 중학교 시험지나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독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문법, 저 30에서 40%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실제로 등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A, B, C 등급에 대한 부분을 가르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문법을 공부해야지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구나. 이게 나와요. 근데 저희는 얘기해요. 내신은 문법이 모든 게 아니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70, 20, 10입니다. 이것도 비율이겠죠. 여기서 문법 비율은 70이에요, 20이에요, 10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그렇습니다. 문법 비율이 여기에는 10이에요, 10. 그리고 10도 많이 잡은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평균으로 모으는 작업에 있어가지고 10이라고 적었지만은 실제로 문법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혹시 수능에는 문법 문제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개 나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한 개. 많이 아는 자가 가져갈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네. 자, 수능에서도 문법이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왜 그렇게 문법에 대한 부분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70, 20, 70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 20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은 20이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 나오는 학교는요? 이거 2개 더 하시면 됩니다. 90이에요. 그래서 문법에 집착하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90점 맞을래? 10점 맞을래? 90점 맞아야죠.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문 암기! 당연히. 어머니 본문 암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본문 암기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본문 암기요? 네, 본문 암기하는 거. 너무 기니까 못하지 않을까? 못하지. 본문 암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중학교에서 보는 문장들이에요. Students should respect others' opinions during group discussions. 이 정도면 할만한데? 곱하기 60문장.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길이의 문장이 곱하기 60. 이거 많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 이게 한 교과서 2가 정도,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때 봤었던 2가 정도의 분량입니다. 60문장 정도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들어가요. 고등학교 때 문장을 만납니다. Although technology makes the communication easier, it can sometimes reduce the quality of face-to-face interactions.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곱하기 200문장. 이거 200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아서 못 외우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문 암기 당연히 해야지 해서 본문 암기 당연히 못하겠는데? 로 바뀌어요. 그런데 저희는 얘기합니다. 해야 돼요.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고등학교에서 본문 암기에 대한 부분 저도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하기는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본문 암기 어차피 너무 많아서 못해. 그런데 할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중학생 때요. 지영이한테 물어봅니다. 제 와이프 이름이에요. 지영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시험 몇 분 만에 풀었어? 10분이요. 옆에 있는 철수한테 물어봅니다. 제 사촌동생 이름이에요. 20분 만에 풀었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애들이 그냥 풀고 자요. 그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물어보면 50%라고 잡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적게 잡은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요.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더 심합니다. 서술형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20분이 지나가 있대요. 야, 너 5점 맞을 거야? 그거 5점짜리였거든요. 5점에다 20분을 쓴 거예요. 50% 이상 시간 내에 못 품.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부분이 암기가 되어 있고 숙지가 되어 있고 이게 곧바로 떠오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고등학교에서는 시간 내에 이거를 다 못 풀어갑니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의고사 능력이 고등학교에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독해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문을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들,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정규 커리큘럼 자체를 모의고사와 내신을 관통해서 짭니다. 내신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모의고사 수업이고요.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내신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곳이 여기 단어, 구문, 독해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요. 단어도 당연히 내신에서 나올 단어에 대한 부분만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돌립니다. 그리고요. 구문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 안 중요하다며요. 그런데 문법이 실제로 문장에 어떻게 적용돼서 해석이 되는지는 그건 알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독해. 혹시 독해가 뭘까요? 계속해서 독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이요. 해석과 독해의 다른 점이 뭐죠? 더 이상 용기가 돈이 조금 부족한. 예. 읽고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이해하는 능력까지를 저희는 독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숲에서 나무로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문에 대한 부분은 암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과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내신에 대한 부분은 6주 커리큘럼을 잡고 들어가요.
근데 중등 내신은 이 정도도 필요 없어요. 3, 4주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고등 내신은 6주가 필요해요. 왜? 지문을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쭉 잡습니다. 1주차부터 갑자기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단어에 대한 유의어, 반의어 다 써주고 하면은 애들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내용부터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자. 1회독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게 놀랍게도 대입학, 그러니까 즉 주제, 제목, 요지, 주장과 같은 문제들이요. 그리고 순서, 삽입, 요약, 일치, 불일치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잡힙니다. 이게 잡히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해야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어휘부터 시작해서 어법, 빈칸, 함축적 의미 추론에 대한 것. 이 문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찾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서술형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핵심 문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암기를 시키는데 실제로 서술형 적중이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요즘 들어서는요. 옛날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문법이 어려우면 그 문장이 원래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학원을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지문에서도 서술형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학교에 맞게 서술형에 대한 부분을, 핵심 문장에 대한 부분을 뽑아냅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하고 나면요, 무한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리허설은 뭐냐면 직접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직접 모의고사를요, 직접 보충 때 하지 않아요. 물론 직접 보충 때도 하는데 직접 모의고사의 의미는 영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부족한 점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허설에 대한 부분을 시험 한 3주 전부터 시작을 쭉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학생들마다 다르잖아요. 학생들마다 달라서 1대1 면담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부터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신을 준비하는 영어 과목에 대한 부분의 개강을 3월 때부터 진행하는 게 신원고, 동산고, 고양일고, 능곡고, 행신고, 봉일천고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처음 맞이하는 고등학교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환경이 너무 낯설어서. 그러니까 막 친구가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가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그 압박 자체가 너무 심합니다. 양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공부 시간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부족한지. 한 과목 하면 하루가 끝나 있고.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너 몇 등급이야? 아씨, 나 쟤보다 못 봤는데. 나 대학 못 가겠다. 난이도 너무 높아요. 그리고요,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 스스로가 압박을 미친 듯이 느껴갑니다. 부모님이 뭐라 안 해도요,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그 압박을 어마무지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그러한 압박 속에서 이 학원을 찾아준 거는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